안녕하세요, 머스입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토요일에 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계시는 이제 포도농장에 가서 일을 조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늦은 소식 죄송합니다. 코인 가격들이 지지부진하지만 가격이 급 하락한 만큼 큰 반등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상생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 4위 고래가 해당 주소에 이제 14일부터 비트코인을 488개, 214개, 이제 305개 비트코인을 계속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베리 실버트 또한 비트코인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리플 SEC와 소송 판결 수요일 내에 나올 것. 리플 소송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소송이 끝날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매체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리플과 미국 SEC 간의 소송이 현재 0.3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판결이 수요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윌리엄 힘먼의 메모가 곧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힘먼은 SEC 전 이사입니다. 참고로 전 이사가 현재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 재밌죠. 현재 모든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이 나온다면 리플은 단독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꾸준히 고용할 수 있을 만큼 리플의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리플은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직원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의 탄탄한 재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소송이 길어지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채은행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송금망을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가 대외로 송금을 차단당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현재 연구 중입니다. 러시아 국채은행 스베르방크가 스위프트의 결제망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충분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러시아가 달러의 지배력이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차단됐는데도 은행 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러시아 국채은행이 밝히고 있어요. 차단 당시 스위프트를 통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위프트의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현재 달러의 지배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바벨 파이낸스 인출 중단에 비트코인이 또 2만 달러를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대출 업체인 바벨 파이낸스가 예금 인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2만 달러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이 코인 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대출 업체들이 손실로 고객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코인이 부족해지자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을 겨냥한 세력들이 이들의 청산을 노리고 이번 일을 벌였다고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못 채웠는데 트럼프에게 현재 지지율을 역전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취임 1년 6개월째를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지지율이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속단할 수 없는 결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수치상으로 앞선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고 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이제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억대 연봉 3명 중 1명 생활 빠듯해 근근히 살아가. 물가 급증에 미국에서 나온 직장인 조사. 호황기에 접어든 미국이 그동안 풍족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동안 소비 습관에 따라서 소비를 할 것이므로 버는 돈은 같은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억대 연봉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현금 부족으로 생활이 빠듯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2009년 조사 때보다 2배로 늘어난 수치로 고액 연봉자들은 거주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직장인들은 부채 부담 증가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물가 상승과 대출 이자 상승으로 그동안 빚을 내서 자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려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공포와 좌절의 감정을 느낍니다. 어쩌면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계속해서 휩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만의 멘탈 유지 방법을 찾고 평정심을 되찾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지만 큰 하락이 있었다면 큰 상승도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면서 차분히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